분명히 진단은 됐지만 치료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하지정맥류로 인해 종아리나 허벅지에 핏줄이 도드라지거나 물퉁물퉁 튀어나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를 치료나 시술 없이 계속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하지정맥류는 사실 만성 정맥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정맥부전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혈관의 기능이 사실 떨어지면서 혈류가 심장으로 가야 될 혈액이 계속 정체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정맥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피부랑 연결되어 있는 작은 가지들 혹은 모세혈관이나 실핏줄들, 이런 혈관들이 두드러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제 보통 정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정체되는 상황들이 계속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혈액순환 장애들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피부 밑에 있는 혈류 장애들이 생기면서 피부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심한 게 사실 이제 궤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생명과도 연관되는 게 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하지정맥류는 일반적으로 표재성 정맥에 생기는 이제 문제예요. 피부의 겉에 있는 정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겉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이게 더 심해지다 보면 이 혈전들이 이 연결되어 있는 관통정맥이나 이런 심부정맥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심부정맥에도 혈전을 유발할 가능성들이 실제로 높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까지 진행되다라고 하면 그 혈전들이 점점점 혈관을 타고 정맥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심장이에요. 폐동맥으로 들어가서 생명이랑 또 직결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장기간 방치된 하지정맥류의 경우 수술 난이도가 더 높아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제가 맨날 하고 싶은 말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그냥 안 하셔도 된다, 운동하면 괜찮아진다, 혹은 뭐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 라고 하는데, 혈관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 그러니까 정체되어서 이 정맥의 혈관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면 혈관은 결국에는 리모델링이 됩니다. 처음에는 주 가지만 쭉 혈관에 이상이 생겼던 분들도 지속되다 보면 주변 가지들까지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꾸불꾸불해진다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게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수술적 요법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겉에 있는 혈관만 망가지면 좋은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 정맥까지도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면 속에 있는 정맥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불편감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진단은 됐지만 치료를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무조건 치료를 해주시는 게 사실 꼭 필요하고요. 그 적절한 시기라는 거 판단은 결국에는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지, 환자 본인이나 주변에 사실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충분히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초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만성 정맥 부전의 병태 생리를 보면 혈관 안에 있는 밸브라고 하는 판막이 고장나서 나타나는 질환이죠. 근데 이게 비가역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진 않아요. 아무리 먹는 약을 쓰던 혹은 운동을 하든 뭐 요가를 하든 뭐 다른 운동을 하더라도 돌아오진 않습니다. 돌아오진 않지만 초기에 그 메인 가지가 아닌 주변 가지에서 역류가 발생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하지정맥류나 역류가 굉장히 정도가 미비한 경우에는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증상도 완화되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치료가 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하면서 좀 경과를 보고 증상이 좀 호전되면 지켜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하지정맥류가 방치되거나 그래가지고 뛰어온 환자들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딱 보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좀 나뉘어요. 남성분들은 증상을 조금 무디게 느끼셔서 병을 그냥 키워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50대, 한 60대 정도 되시는 남성분들이 바지를 딱 걷으면 다리가 까매져서 오세요. 특히 심한 경우는 부어서 오시거든요. 딱 봐도 아파 보여요. 약간 염증도 생겨 있어요. 근데 불편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데, 뭐 사는데 그렇게 뭐 지장 없어서 그냥 지냈다.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 이거 너무 다리 이상하다, 빨리 가보셔야 된다 라고 해서 같이 모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고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또 아이 육아하느라고 혹은 이제 출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신경을 못 쓰셨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게 분명히 있으셨어요.
한 30대부터 이렇게 있으시다가 한 50대쯤 되면 요때도 이제 아이 이제 좀 성장하고 좀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이제 오시는데 약간의 색소 침착이나 이제 군데군데 약간 피부염들이 진행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원장님 그러면은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사전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게 제일 정확하죠. 편하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미리 예방도 하고 조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